자금팀은 회장 여동생의 아들, 해외 사업장은 자금팀의 회장 남동생의 아들, 본사 기획팀은 회장 둘째 남동생의 아들, 해외 영업은 회장 남동생의 아들의 며느리, 본사 영업팀은 회장 아들의 친구, 이렇게 정말 많은 낙하산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안녕하세요. 중견기업 공장장 중견장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많은 연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은 그 연이 아니라 연이라는 건 아시죠? 회사 내부에도 정말 많은 연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항상 생각했던 혈연, 지연, 학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혈연, 지연, 학연보다 더 조심해야 할 연이 있으니 그 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 이 순서로 보통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혈연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경험하고 들었던 혈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그런 집의 아들, 딸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죠. TV를 보면 부유한 환경에서 여유 넘치는 삶, 거기에서 품어져 나오는 자신감 있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누군들 다이아몬드 수저, 금수저, 은수저 입에 물고 태어나길 바라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이 그런 삶을 원하죠. 저도 돈이 많아본 경험이 없어서 항상 그게 첫 번째 고민입니다. 그런 일차원적인 고민을 하나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레벨 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닌 레벨 3이나 5 정도에서 시작하는 거죠. 정말 부러운 삶입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만약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눈 딱 떴는데 북한이고 아프리카 오지에서 태어났다면 인생 꼬이는 거죠. 레벨 0이 아니라 거의 레벨 마이너스 10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나마 한국에서 그리고 일반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날 확률은 전세계 70억 인구 중에 5천만 명의 나라에서 태어났으니 확률로 0.7%, 그리고 일반적인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0.7%에 90% 정도 되니 0.6%의 확률이 작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레벨이 마이너스가 아닌 0에서라도 시작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겠죠. 부모님께 모두 큰절하시고 감사하다고 말씀 전해주세요. 일단 그 이야기가 아닌 혈연에 대한 이야기니 다시 혈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회사에서 2세대 회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회사들은 2세 경영으로 이어지고 회사 대표를 대물림하듯이 회사의 경영권을 이어받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다녔던 회사도 동일한 회사의 구조였습니다. 회장이셨던 분이 회사를 창업하고 연세가 있으시니 2세 경영으로 넘어가는 시기였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지만 첫째는 회사 운영하는 것도 귀찮고 돈 있으니 그냥 지분만 몇 % 받는 걸로 해서 회사 경영은 아예 신경 쓰지도 않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둘째가 회사 경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골 때리는 게 이분은 경영학이나 산업공학 등의 회사 운영과 관계에 있는 학과를 졸업해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체대 출신이었죠.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달리기 하나는 정말 빠르더군요. 그 체대 출신의 사장도 처음에는 과장으로 입사했다가 6년 만에 사장까지 초특급 진급을 해서 40이 조금 넘어가는 나이에 회사 전체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6년 동안 사원에서 대리밖에 진급을 못했는데 이 사람은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총 8단계를 진급했습니다. 대단한 능력자십니다. 어찌됐든 사장으로 진급되기 전까지는 전문 경영인이 사장 위치에 있었고 회장을 모시며 운영하다가 회장 아들이 사장으로 진급되면서 바로 날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2세 경영으로 대부분의 한국 회사들이 운영하는 방식이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이 시점부터 낙하산들이 우수수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회사의 회계부터 자금팀까지 전부 사장 친척들이 다 차지하게 된 거죠. 여러 군데 사업장이 있었지만 모든 사업장에 자금팀 팀장이 사장 친인척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사장은 회장 아들이고 본사의 자금팀은 회장 여동생의 아들, 해외 사업장은 자금팀의 회장 남동생의 아들, 본사 기획팀은 회장 둘째 남동생의 아들, 해외 영업은 회장 남동생의 아들의 며느리, 본사 영업팀은 회장 아들의 친구, 이렇게 정말 많은 낙하산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회사의 자금 관리는 무조건 친족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회장의 총 사형제 중 모든 2세들이 다 회사에 꽂히게 된 거죠. 정말 개념 없이 첫 출근하는 혈연 관계도 있었으니 그 이야기는 거의 회사의 전설입니다. 기획팀으로 입사한 회사 둘째 남동생의 아들은 출근 첫날 반바지에 슬리퍼 질질 끌고 와서 사장에게 형 나왔어? 어디서 일하면 돼?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입사하는 케이스도 있었고, 기획 부분에서 정말 대박 큰 사고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회사 경영할 건데 그럴 수도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까지 했으니 정말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들어봐도 잘 아실 겁니다. 정말 어떤 낙하산들은 자신이 낙하산인 줄 알고 오히려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아무리 보안을 지켜도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혈연관계에 있는 줄 소문으로 다 알고 있어서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어느 정도 눈치껏 대우해주죠. 근데 눈치 없는 낙하산들은 회사 일을 하면서 옆에 동료 상사들이 대우 좀 해주면 정말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잘해서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낙하산이고 혈연관계면 최소가 칭찬입니다. 낙하산이면서 칭찬받고 대우받으면 최소한 이놈은 회사에 손실을 많이 끼치진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안 좋은 경우는 난 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특혜받고 대우해주는 것을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은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들은 조직을 와해시키는 큰 문제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땐 오히려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이 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대하는 자세,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험과 케이스를 봤을 땐 좋아 보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그렇듯이 쩐주는 가장 큰 지분을 갖죠.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리스크를 안고 모험을 시작해서 회사를 이만큼 키워온 것이죠. 회사를 설립하신 분이 자녀들을 교육시켜서 충분히 실무 경험을 쌓은 뒤에 좋은 회사로 발전시키면 정말 좋은 상황이죠. 그런 케이스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2세들은 사고만 안 치면 다행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실제로 SNS를 쓱 보면 그 어떤 분도 마이너스 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총알이 빵빵하니 경영 공부를 실탄으로 하고 계시는 분도 있죠. 이렇게 제대로 된 교육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A와 소양을 갖추지 않는 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좋은 경영 실적을 낼 수 있는 것인지조차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죠. 회사라는 게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망가진 분위기는 다시 살리는데 더 많은 힘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와 앞으로의 큰 그림을 본다면 정말 잘못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혈연 관계에서 좀 모자라거나 내각이 없는 친구는 어차피 운영에 도움이 안 되니 괜히 출근시켜서 인력 튀어 잡아먹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하면서 월급 꽂아주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회사는 어떻게 됐냐고요? 현재 메인 매출자는 다 이탈된 상태고 주력 분야였던 부분은 주변 회사와 기술 경쟁에서 떨어져서 하염없이 추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낙하산들이 근무하는 부서들은 매년 무수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고 이제 그 회사는 사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연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혈연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혈연을 제일 우선순위로 생각하죠. 그런데 아무리 중요한 연이지만 회사라는 것은 100명이 근무하면 거기에 따른 가족까지 포함해서 2배수에서 4배수까지의 사람의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혈연의 관계에서 한 명 한 명 한 달 한 달 급여를 주는 것보다 회사의 운영 구도를 좋게 만들어서 회사의 가치에 멀티플을 부여하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지연, 학연, 그리고 또 하나의 숨겨진 연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쯤 다뤄졌으면 하는 내용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주제로 선정해서 아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기분 좋은 댓글 부탁드리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중견기업 공장장 중현장이었습니다.